안녕하십니까. 딜러 트레이닝 마스터 이재호 과장입니다. 오늘 촬영하게 되는 내용은 20대 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군대를 다녀오시거나 혹은 이제 대학을 졸업할 정도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중고차라든지 뭐 신차면 너무 좋겠지만 차량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사고라든지 고장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스팅을 할 좀 내용은 제가 이제 차를 14대 정도 바꾸면서 있었던 사고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이 이제 소나타나 아반떼면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전시차가 커세어가 있어가지고 커세어 모델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타이어인데요. 운행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저희가 못이 박히거나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 이제 타이어가 찢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쪽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이 윗부분, 윗부분에 이제 주로 못이 많이 박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사이드 월이라고 하죠. 이 미쉐린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찢어지게 되면은 무조건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일단 위쪽에 못이 박혔을 경우에는 이제 지렁이 시공이라고 하죠. 가까운 정비소에 이제 방문을 하셔서 지렁이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금액은 대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입니다. 이제 그때그때 틀리지만 이 뺀 부분, 못을 뺀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그쪽에다가 메워지는 작업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난감한 부분은 이 이제 사이드 월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강성이라기보다는 내구성이라고 할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옆쪽은 아무래도 조금 깊게 홈이 파여 있거나 이 휠 끝부분과 여기가 이제 만나는 부분이 좀 깊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로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이어가 통상 이제 이쪽 타이어가 찢어지게 되면은 좀 억울하시겠지만 반대쪽 타이어의 어떤 그 트레드 깊이라고 하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타이어의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맞춰서 함께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중고차라든지 혹은 똑같은 새 차라도 주행 거리가 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워셔액입니다. 일부 분들은 이제 거의 넘기실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는 분명히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차량들 문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 좌측 밑에 본네트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풀 한 다음에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본네트를 열기 위해서 이제 당기라라는 뜻이죠.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한번, 두 번. 네, 하셔서 여시게 되면은 본네트가 열리게 됩니다. 네, 딱 열어보셨을 때 긴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실 수 있겠죠? 자, 제일 왼쪽에 보셨을 때 파란색 뚜껑을 찾으시면 됩니다. 파란색 뚜껑이 이제 워셔액을 넣는 부분이고요. 이쪽을 열어서 이제 워셔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만약이라도 워셔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물을 넣어도 되는데 이제 날씨가 이제 영하권에 있을 때에는 물은 절대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냉각수라든지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엔진 경고등을 저희가 표기는 할 수 없어서 이쪽에 자료화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엔진 경고등은 이제 여러 가지로 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쪽에 표시해 놓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제 파킹 브레이크거든요. 파킹 브레이크 이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시고 가셔야 되고요. 뒷바퀴가 잠겨 있기 때문에 주행하는데 이제 뒤쪽에서 큰 소음이 나거나 차가 안 나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엔진 경고등입니다. 엔진 경고등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요, 어떤 게 고장이 났는지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이제 같이 켜지면서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옛날 차량 같은 경우는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가까운 공업소라든지 국산차라면은 뭐 블루핸즈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차의 경우에도
이제 구매하신 딜러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제 고객님들께서는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아이콘은 네, 이렇게 생겼고요.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이제 뭐 41에서 37 정도로 이렇게 타이어 트레드라든지 두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도어의 안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그 타이어 사이즈에 맞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공기압에 맞춰가지고 주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수축을 하죠.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써 있는 것보다 약간 2, 3 정도 더 이제 높게 하시고요. 여름에는 이제 덥기 때문에 공기가 팽창해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적게 주입을 하시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와이퍼에서 소리가 날 때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자동 세차를 하실 수도 있고 셀프 세차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의 이제 물만 뿌리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와이퍼 블레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끝쪽에 보시면은 그 흑연 성분이 묻어 있습니다. 그 이제 유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닦게 되는데 기존에 먼지가 있거나 했을 때에는 진짜 돌멩이 하나라든지 약간의 그 모래 알갱이를 통해서 그 유리가 기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와이퍼를 작동하시기 전에는 와이퍼를 털어주시고 그쪽을 이제 물로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한 번만 닦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와이퍼 교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이제 뭐 보쉬 것도 있고 뭐 레인오케이 관련해 가지고 불수원 제품들도 있으니까 해당 제품은 사이즈 길이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실 때 그 길이가 있어요. 길이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차에 나가셔서 확인하시면은 교체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요. 제가 깨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를 하시게 될 때 보시게 되면은 그 와이퍼 블레이드가 뭉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블레이드가 이제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와이퍼 블레이드를 떼신 다음에 이 뭉치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내려놓으시면은 쾅 해서 유리가 박살이 나죠. 제가 이제 컨티넨탈 유리가 그때 얼마였지? 120만 원인가 130만 원 주고 교체한 기록이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와이퍼를 이제 교체하실 때에는 하단 유리 부분에 그 이제 걸레라든지 이렇게 헝겊 이런 것들을 좀 두껍게 덮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루해질 때쯤 해서 네, 안쪽 보겠습니다. 엔진룸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게 배터리예요. 이쪽에 있는 것도 있고, 뭐 반대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제 뒤쪽 트렁크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경우냐? 거의 이제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이 열에 8 정도는 겪으시는 문제인데 바로 방전에 대한 문제예요. 방전이라 하면 이제 헤드라이트라든지 혹은 이제 안쪽에 있는 뭐 시거잭 혹은 뭐 가습기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실내등을 켜놓고 내리셨을 때 이게 하루 종일 켜져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시동을 걸 수 있는 전력까지 전부 다 소모해서 일시적으로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시적인 방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로 표현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바로 타다닥 걸려야 되는데 트트트트 하고 이제 약간씩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문을 열었다가 닫으신 다음에 불이 들어오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제 끄십니다. 실내등 끄시고 나머지 부분 전부 다 끄신 상태에서 여기 헤드라이트 조절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국산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을 돌려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전부 다 이제 동그라미 표시 혹은 이제 상단에 있는 거는 이제 오프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끄신 상태에서 조금만 참으신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시동을 거시면서 엑셀을 동시에 밟아주세요.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100%는 아니고요. 진짜 약간의 희망이라도 이제 갖자고 이제 하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 키 관련한 내용인데요.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다 갑자기 우리가 이제 건전지를 살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시동을 거는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저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입차들은 이쪽 안에 있는 공간, 그리고 컵홀더에 있는 공간, 혹은 이 글로브 박스를 열었을 때 보시게 되면 안쪽에 스마트 키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키를 올려놓으시고 시동을 걸었을 때 아주 낮은 확률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 키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스마트 키에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게 됐을 때 이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산차도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이 스페어 키를 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 키를 중간에 있는 홈이 있는데 이 홈을 돌려서 확장을 해주시고요. 확장을 하신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손톱으로 뜯으셔야 되는데, 부러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아시죠? 다이는 최대한 힘을 세게 해서 부러질 듯이 해야 된다.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열렸을 때 안에 있는 배터리의 사양, 이제 CR 2450이라든지 뭐 옛날에 23110이었나요? 그런 사이즈는 미리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팝니다. 미리 구매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방전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은근히 놀러 가거나 꼭 그 주변에 편의점이 없을 때 이런 현상 발생합니다. 구매하셔서 차량 대시보드 안에다가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주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차를 하다 보면은, 문콕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잘못하기도 하는데, 일단 주차를 잘 하면서 문콕을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이 항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좀 규칙적인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잘 알게 되고, 이제 그렇잖아요. 가장 위험한 곳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 주차를 하지 말자입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문콕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처음 가는 뭐 롯데월드라든지 롯데백화점 혹은 이마트, 그리고 가장 베스트 원이 휴게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휴게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거의 자녀분들을 대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뒷좌석에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운전석이랑 조수석의 문이 열리는 각도와 뒷문이 열리는 각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뒷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지점을 세우듯이 해가지고 촥 엽니다. 아주 문콕을 하기 좋게 이제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우리 이제 그 휴게소 갈 때 웬만하면 가까운 쪽으로 좀 주차를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최대한 휴게소에서 먼 뒤쪽,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에서 이제 주차하시는 곳 있죠. 저는 그쪽에 주차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에이 뭐 설마 혹시 하겠어? 네, 휴게소는 혹시가 90% 확률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 이제 문콕을 안 당하시게 되면은 운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브론코가 문콕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좀 너무 놀라고 그쪽 어머님께서 조금 많이 화를 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쿨하게 넘기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